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번째 시간으로서 앵클 스프레인, 발목 염자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발목이 삐었다라는 것은요, 정상적인 보행을 하다가 접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먼저 하나를 보십시다. 제가 근육이라는 조직을 하나를 그리고 양쪽에 뼈가 이렇게 있어요. 이 근육이 뼈에 연결되어 있는 요 선을 저희는 건이라 부르죠. 또는 텐던이라 부르고요. 또는 힘줄이라고 부릅니다. 세 개 용어를 쓰는 게 근육과 뼈를 연결하는 겁니다. 근데 뼈와 뼈를 이렇게 연결하는 요 선은요, 리가멘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를 인대라고 부릅니다. 앵클 스프레인이라고 하는 발목의 염자는 대부분 인대와 또 건이 거의 같이 닫히는 조직이라고 보게 됩니다. 피가 심장에서 전신으로 쫙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서 구석구석 피가 쭉 퍼져가면서 쫙 모세혈관을 통해서 다 돌아갔다가 이제 다시 심장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삐는 과정에서 저 조직이 손상받게 되면 그 모세혈관이 터지게 되죠. 그러면 이제 멍이 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는 멍이 들었다, 모세혈관이 터졌다라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런 조직에서 손상을 받게 되면 뇌에서는 그곳을 치료하라는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많은 피들이 몰리게 되면 열이 나고 뜨끈뜨끈하게 되죠. 그래서 그땐 우리가 급성기하고 만성기로 나눕니다. 급성기라고 해서 교과서적으로는 만 24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24시간 안에는 얼음 찜질, 자, 아이스팩으로 차가운 찜질을 해주게 되고요. 만성기에 접어들게 되면 따뜻한 찜질로 거기에 혈액을 순환시켜주죠. 근데 이 기준이 좀 애매모호해요. 시간으로 따지는 것도 있지만, 현재 그 불편했던 부분을 손으로 이렇게 댔을 때 뜨거운 기운이 느껴지면 우리가 아직도 약간 급성기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구 선수가, 투수 선수가 공을 던집니다. 공을 던지고 나서 이제 교체가 되게 되면 이 투수들에게 어깨에다가 얼음팩에 대한 어떤 주머니를 채워주게 되죠. 만성적으로 계속 그 팔을 썼기 때문에 그 부분에 혈액이 몰려 있고 계속 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스팩을 내서 피를 안쪽으로 몰아주게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저는 운동을 할 때 이제 마라톤이라는 걸 하게 되면 장거리를 마라톤을 뛰고 나면은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게 되면 그 다음날 몸이 되게 많이 아프죠. 많이 아프죠. 그래서 이렇게 과한 운동을 하게 되면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해서 혈액이 겉으로 몰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염자라는 부분은 고객관리 시 이게 발목이 삐셨어요 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 수기를 해줘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찾아보자는 거죠. 일단 항상 관절이라는 부분에서 문제가 되면 그 관절의 위에인 상위 관절을 같이 풀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는 어깨에 소원근 라인을 풀고요. 무릎 관절에 문제가 오게 되면 엉덩이 고관절에서 그 답을 찾게 됩니다. 발목에 문제가 오게 되면 무릎 관절과 같이 연결되는 하나의 줄기를 보게 되고, 발목의 움직임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근육이 전경골근이라는 근육이 영향을 가장 많이 주게 됩니다. 자, 이 전경골근은 하한방에서는 그 포인트가 족삼리랑 연결되고 발로 쭉 내려와서 엄지 라인까지 선이 연결됩니다. 이 전경골근의 움직임이 원활하지 않고 발목이 붓게 되죠. 그래서 족삼리란 자리와 또 골륜, 태계 이런 한방적인 요소들을 해주게 되고, 종아리의 순환을 위해서 승산이란 부분을 풀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샵에 오시는 분들은 급성인 상태로 오게 될 때를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샵에다가 종이컵을 냉동실에다가 이렇게 놓고 물을 넣고 아이스바 그 나무를 꽂아 놓으면 얼리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걸 빼면 이렇게 아이스바가 돼서 그 부분에 마사지를 해주기도 하고요. 또는 아이스팩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고객이 찾아오시는 분들은 이런 어큐트 페인보다는 어떤 만성적인, 급성보다는 만성적인 요소들을 가진 고객들이 많이 오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만성적인 요통은 일단
텐더나이티스라는 건초염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안에 조직이 부어 있거나 몇 가닥이 부어서 과긴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순환장 상태를 원활하게 해주면서 다리를 올려놓게 하시고 관절의 부분, 그러니까 건과 인대 부분들을 조율을 해서 관절의 균형적 요소를 잡아주게 됩니다. 수기를 하면서 사실 모든 관절은요, 우리가 얘기하는 조인트라고 얘기하는 관절 부분의 수기법은요, 늘려주는 거거든요, 관절을. 그래서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은요, 젊은 사람 말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우리가 뼈는 그대로인데 인대하고 근육과의 모든 그 조직들이 짧아지면서 뼈끼리 이렇게 가까워지게 되거든요. 그럴 때 이 조직이 가까워질 때 어르신들의 마사지는 주로 좀 늘려주는 마사지를 많이 하게 됩니다. 늘려서 그 조직이 편안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과정이 여러분들이 보는 마사지 개념이고요. 아이들은요, 뼈가 자라나는 속도를 근육과 인대 또는 리가멘트들이 못 쫓아가니까 그 부분들을 흔들어서 에너지를 주는 그런 류의 마사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고객 관리하면서 이 사람이 삐었어. 단순히 발목이 삘 수도 있고 허리를 삐걱할 수도 있고 목을 삐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목이나 허리는 그 부위의 양상에 따라서 관리 패턴이 틀립니다. 발목이라는 것은 특수한 상황에 체중을 웨이트 베어링이라는 체중을 지지하는 하나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몸의 체중과 또 우리 몸의 방향과 또 우리 발목의 움직임과 이 발의 동작에서 또는 엄지발가락의 전체적인 발의 움직임까지 전체적으로 보고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안 쓰는 거죠. 안 쓰면 몸에서는 회복 반응이 빨리 오게 되죠. 근데 우리가 사람이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그 부분을 올려서 혈액이 내려와서 치유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과 수기요법석에서는 만성적인 요소에서는 조금 견인적인 요소를 해주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실기하는 장소에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더 많은 것들을 설명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삐었다라고 오는 고객이 샵에 오는 도중에 삐었으면 아이스팩을 대주고 계속 손을 댔을 때 촉진했을 때 뜨거운 기운이 있으면 집에서도 직접 아이스를 대지 말고 비닐에 놓고 수건에 싸서 너무 감각이 무딜 정도가 아닌 차가운 기운을 대주는 게 낫습니다. 또 저는 상당히 많은 그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한의원 가서 피를 빼는 게 삐인 게 좋습니까? 물어보는데 저는 그거 상당히 과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논리적이고 과학적입니다. 그렇게 모세혈관이 터진 것들이 스스로 자정작용을 가져서 신장에서 해독이 돼서 소변으로 버려질 때까지에는 일정량의 시간이 걸리는데 이 한방에서는 바로 그 어혈을 빼줘서 맑은 피가 돌아갈 수 있는 어떤 서큘레이션의 과정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또한 상당히 치료 효과에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통해서 뼈의 골절 유무를 확인하고 그래서 양방적인 치료나 물리치료를 해결하시든 한의원에 가셔서 한방적인 치료를 하시든 어떤 관리든 가만히 두는 것보다는 관리적 차원에서는 상당히 뛰어나다고 봅니다. 그래서 참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여러 가지 테크니션들도 많고요. 저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공부하시고 더 많은 현재 임상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의사 선생님들 또 한의사 선생님들 또 대치약에 계신 여러 저보다 선배인 선생님들 또 제가 선배가 아니지만 저보다 더 많은 임상에서 고민하셔서 저보다 더 뛰어난 여러 선생님들도 각기 자기만의 고객 케어 능력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계속 임상에서 사람들을 대하고 또 많은 시간을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애로사항을 듣습니다. 4일간 12시간 12시간씩 4일을 강의해서 약 4일 동안 48시간 정도 이상의 강의를 했습니다. 하면서 전국에서 모인 분들의 그 현재 위치와 상황과 또 이런 고객 관리 능력을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보고 또 미천하나마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계속 전수를 시켜드리고 있으면서 그들의 바람이 단순히 고객 케어하는 능력의 어떤 좀 떨어짐 그런 게 아니라 테크니션은 되는데 본인들이 이 직업에 대한 마인드가 좀 많이 약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은요 이 직업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어쩌면 숭고한 직업이고 신이 내린 이 고귀한 직업을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제대로 배우시고요. 이론이 바탕되는 수기, 이론이 발전되는 그런 수기가 되시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꾸 문의가 와서 살림 근육학이라는 책을 이번에 출간을 했습니다. 기존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했던 것들을 여러 선생님들이 받아 적으셔서 그 내용들을 적으셔서 책으로 좀 출간이 됐습니다. 그러나 제가 의도했던 단어와 약간 틀린 부분들이 오타 부분은 좀 있습니다만 정정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시면서 제 영상과 강의를 듣기 위해서는 좀 보시기 편하지 않을까라는 약 400페이지 분량의 살림 근육학이라고 상권을 냈는데요. 이 책은요 서점에서 팔질 않습니다. 오직 100억 강의장 또는 제가 강의하는 장소 아니면 이 대경 출판사에다가 연락을 하시거나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 책을 구하실 수 있는 거고요. 책은요 그냥 도움을 주는 거고 가장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클 수 있고 많은 부분 하시는 부분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많은 시간을 오픈하고 계시니까요 언제든지 무료로 배우러 오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베풀 수 있는 시간에 오셔서 배우시고요. 그렇게 한 가지 한 가지 배우시고 그것도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계속 그 강의 영상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시고 이론이 바탕되는 그런 멋진 테라피스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 맨 처음에는 학력이 낮아서 신구전문대 물리치료과를 졸업을 하면서부터 다시 대학 사이버대로 미용을 전공하고 다시 건국대에서 향장을 전공하고 거기서 화장품공학과에 박사까지 가는 현재 과정들이 뒤늦게 나이가 들어서 공부를 했어요. 43살에 다시 대학을 다시 들어가는 입장과 현재 제 위치를 만들어가면서도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건 실질적인 많은 그 임상 경험을 가진 여러분들은요. 그거를 남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학문적으로 대한민국은 학제 안에서 공부하시면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지 않습니까? 신 교수가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제일 힘들었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 일을 43년을 했던 그 시절, 지금은 50년이 넘었지만 43살이었던 그 시절에 많은 분들에게 직업적 요소를 떠나서 공부를 못했다는 어떤 무시를 받았던 그 시절이 되게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줬죠. 그래서 다시 공부를 하고 지금 이제 50이 넘어서 이제 박사의 이제 마무리 단계까지 올라오는 과정들이 저를 아마 성장시켰어 생각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공부하면서 단순히 신원범의 지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제 얘기 들어보시면서 본인들이 흔들리지 않는 어떤 굳은 심지가 생기기를 저는 강력히 바랍니다. 제 영상이 어떤 한 분에게는 진짜 좋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어떤 분들에게는 심기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 필요로 하는 한 분이 요 제 말 한마디 한 단어가 귀에 쓰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 반복적인 행위를 할 거라 합니다. 오늘도 각 일선에서 본인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을 응원하면서 여러분들에게는 항상 제가 비빌 언덕이 되어서 같이 달리는 하나의 그림이 되고자 합니다. 힘내시고요. 지치지 마십니다. 제가 목이 조금 가라앉는 거는 다시 회복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우렁찬 목소리로 다시 다가갈 것을 맹세드리면서 오늘도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감사합니다.